예, 생물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물 동태학에 대해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3시간 연달아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책은 205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약물 동태학의 정의는 약물을 인체에 투여했을 때 인체가 약물을 투여한 부위의 혈관으로 흡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체가 혈액을 흡수한 약물이 조직이나 장기로 분포시키고 조직이나 장기에서 대사되고 배설시키는 과정을 시간의 함수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미네이션이라는 용어와 디스포지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사와 배설을 두 가지 의미를 합한 것이 엘리미네이션이고 디스포지션은 분포, 대사, 배설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책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표 7-1 약물 동태학의 용도를 먼저 볼게요. 일단 약물 동태학의 목적은 이제 생체 내에서 약물 현상의 기전을 해명하고 최적의 투여량, 투여 간격, 투여 제형을 결정하고 유효성이 있고 안전성이 높은 이 작품을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로써 이제 약물요법, 임상 및 진단, 약리학, 독성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물요법의 영역을 살펴보시면 흡수의 평가, 반복투여 계획의 설정, 질병이 있을 때 투여량의 설정, 투여 경로의 선택 및 결정, 약물의 체내 축적성 계측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거나 그러니까 혈중 약물 농도를 진단을 하거나 요중 배설 데이터를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뭐 대사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 병태나 유전 질환을 평가를 하거나 이런 약동학적인 걸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의 함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시간에는 이 약물의 농도가 얼마큼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약리학적으로 그러니까 파마코다이내믹이라는 것도 마치로 약물 동력학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 농도와 약효와의 관계를 나누는데 이걸 이제 시간에 따른 조금 그걸 또 경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동학 약물 동태학과 약물 동력학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시간의 함수를 또 해석하고자 한다.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약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독성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게 돼요. 왜냐면 결국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양이 많아지면 약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양이 적당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독성학의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환경학적으로도 이제 PK적인 것들이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 206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약물 동태학과 약물 동력학의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물 동태학은 이제 이런 약물 투여 후의 혈중 농도를 살펴보는 것이고, 약물 동력학은 혈중에 있는 약물 농도가 약물이 활성이 되는 그 어떤 장기나 조직의 그 부위에 도달한다 하면은 그것이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약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약물을 인체에 투여할 때 인체가 약물을 투여한 조직의 혈관으로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흡수시키는가가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흡수 속도 상수라고 얘기해서 K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양에 대한 정도는 이제 F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체 이용률이죠. 또 어느 부위로 얼마나 빨리 느리게 또는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분포하는지 결국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인데 여기서 얼마나 빠르고 느리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또는 적은 양이 가는지를 보는 게 관건이고요. 대사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어떤 형태의 대사체가 생기게 되고요. 배설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사체에서 생성된 대사체가 어떤 대사체가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 뭐 모양물이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의 함수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런 PK를 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일단 혈액이고요. 쉽다는 거의 의미는 분석적인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약물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전에 수업 시간에 생각하셨죠? 타액 같은 것들은 부피가 굉장히 적고 그 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분석이 어렵죠. 그러니까 침이나 땀들은. 하지만 이제 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뭐 이제 뽑는데 이제 1차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정도에 비해서는 위험 부담과 그 어려움에 비해서는 분석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 주로 혈액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거의 일단 이론상은 가능하고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너무 체력이 떨어졌는데 혈액을 너무 많이 뽑았다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소변량을 측정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이제 소변에서 물질 농도를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소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양을 정해진 시간 동안 다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뭐 먹었다고 치면 24시간 동안 소변을 계속 이제 양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그 양을 이제 다 양도 재고 여기서 농도를 재고 양재고 농도 재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볼륨 자체를 정확히 측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 배설하는데 일정하게 배설하는 것도 아니고 배설 과정 중에서 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오염도 많이 되고 위생적으로도 조금 어렵죠 관리하기가. 그래서 이제 소변에서 하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그러니까 쥐나 아니면 그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약동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서 이제 또 이용도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요즘에는 이제 AI나 이런 것들도 많이 대두되는 것들의 이제 시작이 모델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이 또 이거 약동학에 또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투여할 용량과 이제 복용량을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의적으로 양리학이나 약동학, 그다음에 환자 관리, 그다음에 약을 개발할 때 등등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책도 잘 나와 있긴 한데요. 책이 사실 좀 어렵죠. 그 교과서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외국 책들이 좀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니까 부먼한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론, 베이직, PK,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직 PK를 눌러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수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정리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 식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PK에서는. 그래서 그 식을 만들고 그 식을 어떻게 이제 식을 바꿔가면서 해석하는 그 모델링적인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는 것처럼 일단 PK에 대해서 좀 먼저 개론을 설명하고 원 컴파트먼트, 그다음에 유린 데이터, 그다음에 인트라비너스 인퓨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백신 주사 맞는 것은 이제 샷으로 맞는 것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볼러스라고 합니다. 볼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퓨전은 뭐냐면 이게 점적 주사라고 하죠. 근데 그 링거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펌프를 이용해서 일정량 투여하는 것이 인퓨전 펌프입니다. 그게 좀 다른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PK를 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먼저 이제 IV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흡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PK 파라미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흡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경구나 아니면 피부 같은 경우가 이 흡수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잘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요지가 뭐였냐면은 그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뭐 분포, 그다음에 대사, 배설 이런 부분도 예측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이론과 어느 정도 그 식에 대해서 맞는 것이 있는데 이 흡수 부분에 대해서는 경구를 통해서 위장관을 통과하거나 그 감목맥을 통해서 이제 간에 들어갔을 때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측하는 것이 사실 거의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사실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 ACAM 모델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맞지는 않고 있고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부 그 개인차도 굉장히 크고 가장 큰 건 개인차가 가장 크겠죠. 종간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흡수 같은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구로 복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일단 오랄로 많이 먹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약을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오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원래 PK 처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배울 때 처음에는 이제 흡수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제 분포대사 배설에 대해서만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오랄, 그러니까 경구 투여를 들어가면서 이제 흡수 부분이 좀 의미가 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이제 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체 이용률에 대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랄종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단회 투여. 색을 좀 바꿔볼까요? 단회 투여 있을 때고 우리가 약을 일반적으로 한 번만 먹지는 않죠. 그럼 이제 복합적으로 투여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반복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반복 투여했을 때 IV는 어떻게 되는지, 오랄은 어떻게 되는지, 배설과 대사 분포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모델들, 그러니까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은 이제 책에서 배워볼 거고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나가는 순서가 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책의 순서로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책의 순서로 해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들도 있고 여러 책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너무 처음부터 막 여러 가지 PK 파라미터라는 것보다 이제 시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거를 인식을 하고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책의 순서는 아니지만 일단 책의 내용 다 들어가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알아볼 거는 사실 뭐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것도 배웠고 앞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차, 아니 처음에 1차네요. 1차, 0차, 비선형, 미켈렌스 민텐 타입으로 많이 하는 것도 이전에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1차 속도로 흡수되는지, 뭐 배설되는지, 0차로 흡수되는지, 배설되는지, 그다음에 미켈멘스 타입으로, 즉 이건 수송체를 이용하는 거겠죠. 수송체로 하는지, 일반적으로 가장 수동수송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것들 일단 1차로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서방성을 만들어서 일정량으로 분비가 되게 하는 반응들은 이제 0차 반응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점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하나씩 다 알아보기 전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0차, 1차 것들 얘기할 때 먼저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먼저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순서를 캤고요. 약동화 구형 모형에서 약동화 구형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 하는 거는 210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1 컴파트먼트, 2 컴파트먼트, 3 컴파트먼트, 멀티플 컴파트먼트에는 그런 약동화 구형, 그러니까 몸을 하나의 그런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1 컴파트먼트고 2개로 보면 2고 3는 3개로 보고 이런 식의 겁니다. 이런 구형 모델에서는 속도 상수와 구획 내 약물량, 그러니까 나가는 속도, 들어가는 속도에 있는 어떤 상수 A, B 라는 어떤 상수와 구획 내 약물량을 이용해서 이 구획별 시간에 따른 약물량을 변화를 계산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뭐 단순한 1차식, 2차식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미분방정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따른 양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사용하고 따라서 이제 구획마다 약물 변화를 선형상 미분 방정식 기술할 수 있고 미분 방정식 개수는 구획수 동. 이건 뭐냐면 원 컴파트먼트에서는 미분 방정식 1개, 투 컴파트먼트에서는 미분 방정식 2개.
그다음에 3는 미분 방정식 3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밀린 미분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라플라스 변환하면 적분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원래 함수를 변환하기 위해서 커널 함수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라는 걸 써서 이걸 이제 단순하게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적분을 그러니까 식을 좀 더 쉽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 식들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렵긴 한데 그게 막 적분을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라플라스 변환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으로 직접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책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린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다시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적분된 형태,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시간에 따른 약물의 변화량에 의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구획별 약물량을 약물량이 얼마큼 있는지 이제 함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를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약동학 구획 모델에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그 미분 방정식을 적분화하여서 이제 그 시간에 따른 이제 구획별 약물량 함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곳이고, 이것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다 이런 과정입니다. 내가 뭐 원 컴파트먼트를 하냐, 투 컴파트먼트를 하냐, IV로 투여를 하냐, 오랄로 투여하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복 투여하냐, 뭐 단회 투여하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책에서 나온 건 거의 원, 투, 그다음에 IV, 오랄, 그다음에 단독, 반복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뭐 뒤에 더 많고 또 여러 가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IV 오랄 말고 인퓨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변화를 이용해서 약물량 함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을 만드는 것이 만들었던 것이 이 책 때 나온 다 내용,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영차역학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영차역학은 약물이 시간 단위당 일정한 양이 소실 또는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예를 먼저 살펴볼게요. 100mg의 약물이 현재 있고 이 약물이 영차역학을 따라서 시간당 10mg 없어지면은 1시간은 90mg, 2시간은 90mg 10을 빼고 3시간은 또 10을 빼고, 즉 시간이 지금 여기 x0가 100일 때 1시간 땐 여기서는 k가 10mg입니다. 10mg 곱하기 1시간, 그럼 10 곱하기 2, 10 곱하기 3.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1시간에 90, 2시간에 80, 3시간에 70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영차역학입니다. 그래서 x는 이제 약물량에 대한 함수고요. t는 이 시간, 즉 이 t라는 시간에 x라는 약물량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렇겠죠? k는 마이너스를 하는 것이 이제 소실이 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소실 속도 상수고요. 즉 상수입니다. 어떤 값을 일정한 값을 가지면 이것을 이제 응용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인 거지, 이 자체가 의미를 띠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왜 지금 먼저 말씀드리냐면, 클리어런스를 설명할 때 왜 소실 속도 상수가 뭐 큰데 왜 굳이 클리어런스 쓰냐, 그런 개념상으로 이제 소실 속도 상수는 상수일 뿐인 거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클리어런스라는 개념을 넣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약물마다 이제 분포 용적이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약물량을 분포 용적으로 나누면 이제 농도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분포 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지금 미리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분포 용적은 볼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이 약물 양과 농도는 다르죠. 왜냐하면 양은 미리그램으로 그냥 그램 물질의 무게나 물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농도는 이 안에 용매가 들어가죠. 얘가 녹아있는 그런 크기, 수조의 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농도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체내에서 우리가 한 혈중 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약물량을 알지는 않거든요. 약물량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농도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mg을 먹었어도
내 체내 볼륨 디스트리뷰션 이 약물의 특징이 1000이라면은 이 약은 0.1밖에 작용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물질 자체가 몸에서 어떤 것들이든지 뭔가 작용을 하려면은 충돌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농도가 옅으면은 충돌이 적겠죠. 근데 볼륨 디스트리뷰션이 100이에요. 어떤 약물을. 그럼 이게 1이 되니까 훨씬 충돌 개수가 높아서 작용이 좀 더 세지겠죠. 즉 농도가 더 중요하므로 그것이 볼륨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또 개념이 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양차역학의 특징은 약물마다 이제 분포 용적이 같다. 약물에 따라서 분포 용적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것을 간주해서 약물량을 분포 용적으로 생각하면 농도가 되고 시간과 약물 간의 관계는 시간 농도 관계와 이제 동일하다. 사실 뭐 1차든 0차든 뭐 어떤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약물량과 이제 이게 같다. 그 농도가 이제 같은 것이 이제 영차각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VD가 같으니까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영차각을 하는 것들은 이제 포화 가능한 프로세스 약물의 흡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송체를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통 미드클라이언스 벤트 타입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얘가 이 어떤 것이 이제 수송체가 아니더라도 이미 얘는 10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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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씩 이럴 때는 영차역학이 되겠죠. 네, 서방형 약물 정단시도 마찬가지로 얘가 10밖에 못 뱉는 거예요. 1시간에 10, 1시간씩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영차역학을 좀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릴 거 1차 역학인데요. 1차 역학은 대부분의 약물 소실 패턴이고요. 이제 지수함수를 따르게 되고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약물량인 X 그러니까 현재 체내는 약물량에 비례해서 단위 시간당 소실 또는 유입되는 것을 말해요. 즉 100mg이 지금 있다면은 시간당 20% 약물 소실하는 거. 아까는 조금 달랐던 게 그냥 10mg 딱딱딱 mg 딱딱딱 없어지는 건데 지금은 20%씩 비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는 100이란 것에 20%인 20이 빠지게 되고요. 2시간 뒤에는 80에서의 20%, 3시간은 64에서 의 20% 이렇게 빠지게 돼서 양이 약이 이렇게 보기에는 뭐 선형이지만 일단 이렇게 눈으로 보기엔 딱딱딱 떨어지게 나오게 되진 않죠. 이것들은 이제 지수함수를 따르게 되고 이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1차 역학이고 약물량과 시간, 제거 속도 상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소실 속도 상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위 여기서는 지수함수 이렇게 위에 있는데 단위 시간당 소실되는 정도를 말하고 단위는 시간의 역수 즉 hour per 마이너스 즉 분의 i 그러니까 모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hour per 마이너스 이렇게 위에 뭐라고 하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거 그 단위 시간의 역수를 이야기하고요. 0차에서 이제 정수죠. 그래서 이렇게 10씩 제거되는 것이 이제 하는데 1차에서는 이제 K란 값이 0.2, 0.4 이런 식으로 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고 그걸 좀 물론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따라서 그게 퍼센트가 바뀔 수 있는데 그 개념상 일단은 1차에서는 비례고 0차에서는 그만큼씩 빠진다라는 걸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은 소실속도 산수 말하지만 0차 소실속도 산수와 1차 소실속도 산수는 좀 다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나중에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차 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1차 이건 사실 210페이지부터 나온 이제 원 컴파트먼트 그림 7-8의 내용과 사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소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차 컴파트먼트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약물을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한 구획으로 먼저 이제 몸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1차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구획으로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하나의 이렇게 큰 커다란 통이 있다면은 이 통 안에 이제 약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것이 나가게 될 때 약물을 투여하는 것에 이제 원래는 이걸 먼저 지금 말씀드린 아까 KA나 F를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경구 투여할 때 약물이 일정하게 어떻게 투여가 되는데 그 볼러스일 때, 즉 그 IV 볼러스를 해서 샷으로 쏠 때, 그러니까 주사기가 탁 이때는 이때는 약물 투여해서 이때 상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컵 한두 번 들으면서 지금 같이 설명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그래서 약물 소실 상수만 있는 거고요. 이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렇게 쓴 거는 원 컴파트먼트 IV 볼러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양이 이제 어떤 양을 보통 도지라고 하는데 어떤 양을 넣으면은 이 볼륨 안에 약물 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물 농도 C로 바꿔주는 환산계수로서 이제 VD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VD는 처음에 들어간 약물 양의 분의 농도인데, 농도는 즉 도지에다가 볼륨 디스트리뷰션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VD는 결국은 그 체내에 있는 그 물의 양이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게 부피니까 이렇게 보기 쉽지만 결국은 환상계수이기 때문에 그때 조직 분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좀 더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체내에 있는 그런 물의 양, 뭐 대략적으로 뭐 한 60kg 사람이 80%가 물이라고 한다면 한 4.8리터 정도 됐을 때 뭐 10리터가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이제 이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약물의 양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용도를 바꿔줄 때는 결국에는 이 VD라는 걸로 나눠서 해줘야지 이제 식이 최종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약물 변화량을 그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간에 따른 약물 변화량에 대해서 식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변화를 시켜서 시간에서의 약물의 양을 이제 만드는 것이 결국 이것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결국 이것을 뭐 다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다 하나씩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단순하게 지금 보면은 이 도함수 이 시간에 이 약물의 양이 변화하는 것은 약물이 소실되는 정도가 얼마큼 될지 1차 주제가 1차로 되죠. 그것의 비율이 어떻게 곱할 때 그 양이 변하게 돼서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했을 때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속도 지우고 다시 해주고 이 DTDS 여기서 이거를 S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가 S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S로 바꿔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XT의 초기 값인 T가 제로일 때 X 제로를 상수로 빼줍니다. 적분할 때처럼 이게 라플라스 변환할 때 그 순서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T를 S로 바꾸고 T간을 S로 바꾸고 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식은 이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0을 빼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 X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되고요. 이런 모양 형태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까 라플라스 그 변환 표에 의해서 지수함수일 때에 이것이 되겠죠. 즉,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2의 마이너스 AT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A는 K죠. K가 1로 오고요. 그 다음에 1분이니까 이 X0는 앞으로 가고요. X 플러스 K 1인데 이게 이 모양으로 바뀌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편하게 되고요. 책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변형을 설명은 없는데 적분을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2페이지에 나오죠. 식을 나오고 그다음에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오는데 이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과정 거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씁니다. 저렇게 일리하면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써있는 제가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도 하는데 요즘 사실 매트랩이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식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렇게 식이 나와요. 요즘은 다 사실 컴퓨터로 다 하죠. 일일이 하진 않고요.
네, 뭐 배울 때는 뭐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차 1차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1차에 있는 그 식이 결국에 이제 원 컴파트먼트에서도 쓰이게 되는데 페이지 200페이지 7-7인데 잠시만요. 페이지 211페이지인데 200페이지 썼어요. 페이지 2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컴파트먼트 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파트먼트라는 걸 결국 그림 7-7을 보신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중심구역과 말초구역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보면 혈액, 심장, 간, 신장, 폐, 그다음에 지방, 근육, 뇌, 척수액 이렇게 중심구역과 말초구역으로 나눠서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즉 보통 크게는 사실 우리 몸이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원 컴파트먼트. 그러니까 투여하고 즉각적으로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한 덩어리인 거죠, 이렇게. 근데 투 컴파트먼트는 지금 7-7 나온 것처럼 물론 뭐 지방 근육 내척 수액을 하나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퍼질 때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뭐 나중에 전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심에서 한번 퍼지고 그다음에 또 말초에서 한번 더 퍼지고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그런 거고 3 컴파트먼트는 중심 구역이 있고 말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 둘 이렇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몸을 한 개로 그냥 구역으로 나누냐 이 구역을 되게 여러 개를 나누면 되느냐 이건데 뭐 꼭 굳이 이게 중심이다 말초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내 편의에 따라서 컴파트먼트를 바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컴파트먼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 여기서 하는 이 1차 반응들은 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식의 과정을 거쳐서 식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조금 이제 이 구획에서의 식, 이 구획에서의 식, 이 구획에서의 식, 이 구획에서의 식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선 들어가는 게 없었죠. 나가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분액에 대한 식과 이 분액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 분액에 있는 식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공을 다 고려해야 되고요. 3 컴파트먼트부터 복잡해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옛날에는 사실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3 컴파트먼트 뭐 이상의 모델은 사실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거의. 컴퓨터가 있긴 했는데 사실 PK라는 학문이 이제 90년대 920세기에 분석 기술이 발달해서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기술이 발달이 뭐냐면 혈액에서의 약물의 농도 HPLC가 생겨서 HPLC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이제 물론 뭐 이론적인 것도 있었지만 약물의 농도를 잴 수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가 가장 70년대, 뭐 80년대까지 이 당시에가 가장 핫했죠. 사실 PK랑 분야가 가장 핫했고 없었던 그러니까 없었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약물이 어떻게 좀 더 개발이 잘 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전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뭐 왜냐면 이때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내 이론 자체가 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20세기에 거의 다 이제 이론이 완성되었고 이제 21세기에는 새로운 약물 수송체나 아니면 뭐 이제 컴퓨터가 발달을 더 했어가지고 뭐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인데 사실 20세기에 다 많이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또 컴퓨터를 쓰긴 했습니다. 결국 쓰긴 썼는데 굉장히 50년대가 아마 애니악이 나온 게 한 40몇 년 쪽이었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랑 같이 가는 게 PK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3 컴파트먼트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상관없죠. 컴파트먼트가 몇 개든지 간에 식만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은 뭐 충분히 다 계산이 가능하므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K라는 학문이 조금 옛날 학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에서는 그냥 좀 낯설어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거든요. 몇 가지 것들이. 그래서 식을 좀 이해하고 이 정도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다시 예선 200페이지죠. 206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활동화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207페이지 내용들을 뭐 다 책은 다 읽지는 않을 건데
한 번은 다 읽어보셔야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것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신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 컴파트먼트에서 특히 여기서 지금 언급이 맞나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원 컴파트먼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맨 위에 정맥 주사 시로만 나와 있네요. 그냥 정맥 주사 볼러스입니다. 정확하게 이 볼러스가 없으면 좀 달라져. 인퓨전 했을 때는 그 약물 흡수 속도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단회 정주 그리고 한 번 투여했을 때 딱 한 번 투여했을 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모델에서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똑같은데 이것하고 죄송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 x를 이제 c로 바꿀 때 c로 바꾸는 것은 이제 여기서 VD가 들어가죠.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x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x가 있으면 여기다가 VD를 나눠준 게 fx VD가 c입니다. 그러니까 fx VD가 c인데 두 개다가 C0 VD, 그러니까 처음 C0는 뭐냐면 초기 농도를 이야기해요. C는 사실 이 시간대 그때 그 혈중 농도를 이야기하는데 VD는 동일하겠죠. 그냥 몸뚱아리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VD는 동일함으로 나눠서 없애주는 거지 그냥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아까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런 식이 이 식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고요. 그래서 VD 나눠 없앴을 때 이거 C로 바뀌었고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VD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책에서는 215페이지에 서도 분포용칙이 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컴파트먼트부터 분포용칙의 계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여기서 먼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환상계수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비례정수에 불과하며 실제 체액량은 아니고 체액 중에 체액량 아닌 게 끝이고요. 체액 중에 분포나 장기 조직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것은 약간 좀 이론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은 체액량이 50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0이라는 VD 숫자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조직에 좀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즉 이것이 물에 체내에 있는 것이 분포가 아니라 조직이 좀 더 분포하니까 조직에 뭔가 작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얘의 반감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나 등등의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세미 로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로그로 바꿔요. 설명드렸다시피 그 책에서는 일단 저는 계산이 제가 편해서 왜냐면 어차피 로그 써서 할 때 엑셀이나 이런 걸로 계산기로 쓰잖아요. 로그를 써서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그 세미로그 그래프지라고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여기서 y축이 로그인데 로그 단위로 변환을 한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굳이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 대한 그 로그를 썼습니다. 그런 게 사실 이해하기 편하고요. 근데 뭐 일단 다들 로그를 썼대요. 그래서 로그를 썼을 때는 그래서 다른 게 2.303이 여기서 나눠진 게 저랑 다른 게 저는 LN을 썼고 여기는 로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용 로그를 하든지 그냥 로그를 붙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런 1차식이 되죠. 1차식이 됐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 소실 속도 상수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공도인데 상수이기 때문에 시간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쓰는 것이 이론적으로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썼을 때 청소율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AU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선화 면적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단위까지 다 써놨는데 이 단위도 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식을 계산하고 내가 잘 맞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 이 단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단위가 틀리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미리그램인지 아우건지 이것은 이제 상태마다 다르겠죠. 어쩔 땐 미니로 될 수도 있고 어쩔 땐 그람이나 리터도 밀리리터로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수학 계산에 있어서 단위를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AUC는 이 아래 그냥 면적인 거예요. 이 식에 대해서 다시 적분한 거죠. 이 식을 다시 적분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무한대 적분했을 때는 C0 초기 투여량분의 이 기울기를 했기에 결국 식이 정리됩니다. 뭐 그거는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학적인 얘기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도주분의 T를 나눴을 때인데 이게 자체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오차가 굉장히 크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식으로 계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non-compartment analysis라고 NCA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컴파트먼트 모델, 즉 이 식에 있어서 이 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섞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이 안 돼요. 이러면 좋겠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프가 되게 이쁘게 잘 그려진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그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슬쩍 이렇게 그려지죠. 왜냐면 점이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삐뚤삐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선을 내가 이렇게 임의로 그었는데 실제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어쩔 때는 커지게 되고 어쩔 때는 좀 더 작게 되고 이런 것들 차이에 있어서 이제 AUC라는 게 바뀌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다리 공식을 구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다리 공식 아시죠? 밀면 더해서 곱하고 나누기 2 하는 사다리 공식으로 각각의 분액을 이제 나눠서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전화 면적은 사다리 꼴 공식으로 이제 다 구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까지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다리 공식이 되는데 앞부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구워서 대략 이쯤이다 하고 그것도 예상입니다. 사실 예상해서 구하는데 뒷부분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이 무한대로 적분한 이 식을 사용해서 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통 AUC 전체 면적이 80%까지 혈액의 양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것을 쟀을 때 큰 오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시간을 전체가 AUC를 구하는 80% 타임까지 무조건 찍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곡선의 면적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요. 반감기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이 양이 절반이 되는 시간, 이 타임 포인트가 반감기죠. 그래서 물론 뭐 K로 했을 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K가 크면은 많이 나가는 거고, 작으면 적게 나가는 거고, 크면은 당연히 클리어런스도 올라가고, 근데 반감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면은 좀 더 짧아지겠죠. 많이 나가니까 빨리 짧아지죠. 하지만 이걸 수치적으로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위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개념적으로 많이 중요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써도 이 식을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 식이 보기 좋으니까는 이 식을 했을 때 처음 농도의 절반이 되는 농도, 그러니까 C0의 반이죠. 절반의 농도를 했을 때 이 식을 풀면은 로그 0.5가 마이너스 0.693인데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마이너스 없어지고 KT를 되는데 이 시간이 결국 식을 잘못 썼는데 0.693 K입니다. 이때가 K예요. 0.693을 K로 나눈 것이 결국 이 반감기가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반감기는 0.693분의 K라는 이 공식은 사실 1컴파트먼트에 단의 종족 IV 골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파트먼트로 했을 때 반감기를 구하는 거지 이거지. 실제적으로는 그 농도를 봤을 때 절반 정도 되는 포인트를 찾는 거지. 얘가 내가 경구 투여하고 얘가 원컴파트먼트 양식을 따르지도 않는데 2컴이든 3컴이 따른 이걸 쓰는 건 사실 맞지가 않죠. 무조건 아셔야 될 게, 물론 이게 나중에 또 2나 3컴 설명을 하겠는데 이게 뭐 대략 거의 뭐 많은 것을 차지하는 퍼센트일 때는 뭐 써도 되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그냥 단순히 K 하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원 컴파트먼트는 K가 하나잖아요. 식이 하나잖아요. 투 컴파트먼트는 이게 구획이 두 개,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 그 그래프 그려지거든요. 여기가 소실인지 여기가 소실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퍼센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얘가 주로 크면은 하겠지만 어쨌든 VD도 달라지고요. K도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쓰는 거는 원 컴파트먼트 단의 경주 IV일 때만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오죠. 값이 나오는데 그건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부 수준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아셔야 하고요. 근데 분포 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이죠. 그 초기 투여 용도에서 C0를 뺀 거고요. 보통은 이 C0는 Y절편에서 사실 그 즉각 투여했다고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내가 만약에 500mg을 혈액 중에 투여하면은 분포 용적을 정확히 알면은 그 우리 농도를 아는데 사실 알 수가 없고 그 대부분 들어가자마자 거의 몸에 확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시간차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초기 농도라는 게 도즈랑 같진 않아요. 도즈 이론적인 도주랑 VD랑 같진 않는데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개념상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y절편 때 값을 했을 때 이 VD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식으로 했을 때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식으로 하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마찬가지로 도즈에다가 K에다가 AUC 곱한 건데 이것에서 또 주의하실 게 물론 원이나 그 non-compartment analysis라는 게 이 그래프만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은 이거를 했을 때 무조건 IV 투여했을 때만 PK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PK 파라미터를 구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AUC, K 그다음에 반감기까지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런 VD나 클리어런스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IV 했을 때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식을 썼을 때는 일단 이런 공식은 그냥 이 원 컴파트먼트에서 되는 거고 뒤에 공식은 이제 non 컴파트먼트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컴파트먼트 모델 따르지 않고 이런 그림을 했을 때 수학적으로만 구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율인데요. 청소율은 이제 단위 시간당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약물이 포함된 체액의 용적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210페이지 그림 7-6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하나의 구획이 있을 때 이런 하나의 그 농도가 있겠죠. 농도가 있을 때 이제 단위 시간당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약물이 포함된 체액의 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7-6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부피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그 K랑 다른 개념입니다. 부피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K는 그냥 상수 개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리어런스의 단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터 퍼 아워예요. 시간당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약물이 포함된 체액의 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율을 구하는 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이 시간에 따라 도함수를 했을 때 당연히 빠져나오니까 클리어런스 곱하기 그냥 농도로 곱하면 그냥 청소율이 끝인데 청소율을 그래서 이 공식, 그러니까 원 컴파트먼트에서만 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쭉 나가는 게 끝이니까 여기서 했을 때 이제 이 식에서 dx, 그 CL로 이제 얘로 보내고 이거 나눠주고 하면은 어쨌든 그걸 정리했을 때 여기서 이 값을 그래서 K 값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C는 VD가 되고 정리를 하면은 CL은 클리어런스 K 곱하기 VD가 된다. 이 얘기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이 책에서는 214페이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원 컴파트먼트 모델에서 클리어런스의 계산이 이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non 컴파트먼트 모델에서의 클리어런스 계산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출발해서 이것은 이제 DT로 이제 곱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 뒤에 것은 면적이 되겠죠. AUC가 되고 복선의 면적이 되겠고 그래서 클리어런스 정의상에서 그것을 다시 넣으면은 클리어런스는 도준하는 게 AUC가 된다. 책 215페이지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율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컴파트먼트, 원 컴파트먼트 쓰는 식들은 원 컴파트먼트에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딴 데 써봤자 값은 나오죠. 값은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한 클리어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non 컴파트먼트 애널리시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모델적인 것을 자꾸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사실 뭐 컴파트먼트만 써서 돼서 뭐 컴파트먼트 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실제로 안 맞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은 모델링 자체가 너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고 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식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일 때 원컴파트먼트 애널리시스로 이제 어떤 구획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식을 사용하게 되고 논문을 볼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동화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206페이지부터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약동화 파라미터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서도 쭉 나와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2차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개념적인 나눈 건데 결국 약동화 파라미터라는 것들은 흔히 보이는 생체 이용률, 흡수 속도 상수, 분포 용적 천소율, 그다음에 제거 속도 상수, 그다음에 반감기, 그다음에서의 경구를 한다면은 보통 Cmax, Tmax, 그러니까 가장 피크 치는 때 농도, 타임, Cmax 이런 것들이 보통은 PK에 관련된 것들 밑에서 본 것처럼 논문들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서로에게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생체 이용률, 속도 상수, 분포용적 청소율은 각각 따로따로 납니다. 물론 이런 그 반감기는 나는 게 뭐 K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원컴파트먼트에서 얘기고 다른 것과 맞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의미상으로서는 섞일 수는 있지만 개념상으로서는 이제 서로에게 독립적인 것들이 이제 1차 약동화 파라미터고요. 2차 약동화 파라미터는 원래 개념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구해지는 우리가 식으로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K 먼저 구하고 제가 속도상수 먼저 구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먼저 나왔던 개념들은 이것들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제 이것들이 1차로 얘기하고 이것들은 이제 독립적인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는 상수기 때문에 단위 상수? 아니면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아셔야 하고요. 논문 보면은 무조건 거의 임상시험 논문에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방금 PKM 파라미터들이 측정했을 때 VD, 클리어런스, AUC, 반감기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고요. 각각에 대해서 민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다 민논인을 써서 요즘 다 구하죠. 근데 굳이 민논인 안 쓰더라도 비싸니까 좀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피험자 관리나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지만은 요즘은 그때 FDA에서도 그 R이라는 소프트웨어 아시죠? 그 우리가 변수를 입력해서 하는 공짜로 쓸 수 있는 통계나 그래프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좀 다양도의 프로그램인데 패키지 설치를 했을 때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FDA에서도 가끔씩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개념적인 것들을 알면은 사실 돈을 안 들이고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PK 파라미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약을 투여했을 때 Cmax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AUC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전 사다리꼴을 구하고 여기까지는 사다리꼴을 구하고 나머지는 도즈분의 K0 해서 그 기울기를 해서 나온 걸로 이제 하고요. 반감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 반이 됐을 때 4니까 6시간이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클리어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non-compartment analysis 방법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볼륨 디스트리뷰션도 마치가 했는데 non-compartment analysis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왜 드리냐면 책에서도 설명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컴파트먼트 모델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나 그러니까 임상에서 즉 그러니까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논문이나 그러니까 쥐나 아니면 사람에서 그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이걸 잴 때 그 컴파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다 손으로 계산하고 프로그램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R 패키지 NCA라는 이런 패키지의 정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R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서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 입력해서 쓰는 건 패키지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R 클랜이라는 데 들어가서 정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알클랜 가서 보시고 그래서 클리어런스 구할 때 이게 도즈분의 AUC 이렇게 구하는데 즉 IV 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오랄로 했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F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F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간 생체 이용률이 들어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리어런스나 볼륨 디스트리뷰션 구할 수 없고요. 이 F는
보통은 IV 데이터가 또 있어야죠. 그러니까 즉 IV 데이터가 없이는 경구로 했던 것들 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PK에서는요. 네, 볼륨 디스트리뷰션인데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보통은 NCA로 구할 때는 MRT라고 합니다. 그래서 MRT라는 개념이 있는데 MRT는 그 AUMC라고 해서 AUC를 시간에 각각에 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 곱한 것들 이제 AUC로 나누면서 MRT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MRT 곱하기 클리어런스가 볼륨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것의 내용은 216페이지 중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CA로 구하는 것도 이런 식들에서 구하는데 이것들을 쓰려면은 이제 클리어런스가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요즘 여기까지가 이제 218페이지까지 다 내용은 다 됐고요. 이제 시간이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요즘 배설 데이터 해석하고 이제 다음 2차 컴파트먼트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하나 제가 드릴 건데 잠시만요. 그러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과제 안에 올릴게요. 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0차 반응하고 1차 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 소실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속도 상수를 썼을 때 원컴파트 모델에서 선행 작동차가 보이는데 이걸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한번 다 개념상의 것들이니까 한번 더 해보시고 굳이 뭐 과제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뭐 몇 분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으로 이제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